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누구랑 말 한마디라도 했었던가? 살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보다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진 만큼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하루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보낼 수 있다는 편안함도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통계청 조사만 봐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혼자 지내는 비율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이 누구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정말 외로움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제야 내 마음을 챙길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혜다 감은 여러분의 하루에 작게라도 힘이 되는 이야기, 삶에 필요한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용해진 하루가 특별한 게 아니라면 이 고요한 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이제부터 차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주는 또 하나의 뜻밖의 장점은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를 만들 수 있다는 자유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혼자 행복하게 사는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눈 떴을 때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오늘은 뭘 하지? 뭐부터 해야 하지? 예전에는 가족의 일정, 집안일,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느라 내 마음을 돌아볼 틈이 적었지만 지금은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내 마음을 편하게 챙길 여유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말이죠.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지킬수록 우울감이 줄고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조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리듬을 내 손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74세 김도연 님도 그랬습니다. 퇴직 이후엔 아침이 오히려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고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 속에서도 김도연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네. 이 작은 자유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거실불을 켜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한번 바꾼 다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후 동네를 1520분 정도 걷고 점심 이후엔 신문 한쪽이라도 읽거나 잠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일상이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루틴이 생기고 나서부터 하루가 흐르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삶을 조금은 붙잡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라서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불 깨기, 식탁 닦기, 10분 걷기, 빨래 조금 걸기, 간단히 찬물 올리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루틴들은 내가 혼자이기에 아무 부담 없이 채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반대로 리듬이 없으면 시간이 나를 끌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고 밤이 되면 괜히 허전한 마음이 올라오고 생각이 많아져 잠이 잘 오지 않는 날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상황일수록 리듬은 더 중요합니다. 리듬은 삶의 기둥이 되고 기둥이 서면 감정이 안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오래 살아봤는데 규칙적인 생활이 잘 안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라는 말이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하루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한 번이라도 창문 열기, 점심에 밖을 한 번이라도 나가기, 저녁에 TV 끄고 5분만 몸풀기.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삶을 조금씩 붙잡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하루를 안정시키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일 때 좋은 점은 누구의 방해 없이 이 리듬을 온전히 내 방식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함께 살 땐 누릴 수 없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주는 은근한 여유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살든 혹은 혼자 살든 내 시간을 내가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만드는 연습이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네. 내 하루는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리듬이 조금씩 잡혀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게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옅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오히려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사람의 범위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혼자라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편안함이기도 합니다. 젊을 땐 사람을 챙기느라 마음이 자주 소모됐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다칠 일이 줄어들고 진짜 편한 사람 두세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어보셨을 겁니다. 굳이 힘들게 사람을 맞춰가며 살 필요가 있을까? 젊을 땐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어색하지 않게 지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노년층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경제 다음으로 인간관계 피로라고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적더라도 잘 맞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뜻이지요. 76세 최동성 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유지해오던 지인 모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오해가 생기면 며칠씩 마음이 불편해지고 단톡방 알림만 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밀려오고 억지로 참석하면 집에 돌아와 괜히 더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관계는 조금 멀리 두자. 단톡방 알림을 끄고
가까운 사람 둘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줄였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예전처럼 피곤하거나 부담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관계만 남긴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무 외로워지지 않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도 노년기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는 많아야 2~3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 내 말이 부담 없이 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꼭 새로운 친구를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 1~2명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점심을 함께 하거나 산책을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은 사람 대신 관계 같은 활동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도서관 강좌, 아파트 내 작은 모임 등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오래된 인간관계처럼 감정 소모가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해주는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은 씁쓸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남아도 되는 사람만 남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범위를 내가 정해도 된다는 것.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만큼 내 마음을 덜 소비해도 되고 훨씬 더 안정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켜야 할 관계와 놓아도 되는 관계를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정리가 혼자 사는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 정리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혼자 있어야 외롭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조용히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사람이 적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공허하게 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째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활동을 찾아두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고 싶은 일을 누구와 시간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순간에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누군가와 약속 잡고 시간을 맞추는 과정 없이 내 하루의 여백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건 혼자 지내는 삶의 은근한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막상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 그럴 때일수록 몸이나 손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기분이 놀랄 만큼 달라지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가벼운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40%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활동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빠져드는 시간 자체가 감정의 무게를 덜어준다는 의미입니다. 71세 김선희 님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안이 너무 조용해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만 보고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글씨가 작아 금방 포기할 줄 알았지만 읽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도서관 프로그램, 동네 복지관의 간단한 공예 모임에도 가끔 참여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김선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건 똑같은데 뭘 하느냐에 따라 하루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도 아니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따뜻한 차를 내리는 시간, 라디오 듣기, 오래된 사진 정리하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작은 글쓰기, 간단한 집안일 하나 정해두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혼자 있는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고 고요 속에서도 허무함이 아니라 오늘도 잘 보냈다는 묵직한 만족을 줍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걱정도 하십니다. 나는 원래 활동적이지 않아서 뭘 해도 금방 질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잘하는 활동을 찾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혹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정해두고 방 하나 정리하기, 사진 한 장 출력해 앨범에 붙이기, 짧은 글 한 구절 베껴 쓰기. 10분이 쌓이면 그게 취미가 되고 취미가 쌓이면 혼자 있는 하루가 훨씬 덜 외로워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인 시간이 나를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나를 붙잡아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활동 하나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는 지금 여러분만의 작은 몰입이 하나 생긴다면 고요한 하루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하루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과 지출을 예전처럼 쉽게 다루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혼자 행복하게 사는 방법 네 번째는 건강과 돈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돈을 다룰 때 혼자 지내는 삶의 좋은 점은 내가 감당할 만큼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요구나 생활 방식에 맞추지 않아도 되니 지출도 생활 패턴도 훨씬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약 봉투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지출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계속 새어나가는 것 같은 기분.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건강과 돈이 항상 1, 2위를 차지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안정되어야 혼자 사는 삶도 편안해지는 셈입니다. 78세 송재현 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다 보니 몸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에 괜히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리비, 약값, 병원비까지 겹치니 지출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없어서 하루 사이사이에 걱정이 계속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생활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정기 진찰을 한 달에 한 번으로 고정하고 받고 있는 약은 담당이에게 정확히 상담해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돈도 크게 줄이려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지출만 남기고 한 달 지출표를 식비, 의료비, 생활비 이 세 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송재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과 돈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혼자 사는 게 덜 두렵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지출을 줄이면 삶이 더 초라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도 노년기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 사람들은 오히려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헛나가는 지출을 막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걷기, 정기 검진 날짜를 정해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 스트레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복잡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지출 항목을 줄이고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관리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본인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쓰는지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결국 건강과 돈은 정교하게 관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만 커집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정리하면 혼자 사는 삶이 훨씬 안정되고 불안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지내는 지금 몸과 지출을 조금만 단순화해 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정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더 편안하게 지켜줄 겁니다. 건강과 돈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조용히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누구에게 묻기도 어렵고 정답도 없는 문제지만 이 시기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째는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대거나 설명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내가 정리해 둘 수 있다는 건 나이 들어서야 누릴 수 있는 큰 자유입니다. 이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아프면 누가 알아줄까? 혹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스며드는 순간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런 걱정들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통계 자료 결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두려움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80세 정영숙 님도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각자 가정을 꾸려 자주 오기 어렵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누굴 불러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내가 내 몸을 미리 정리해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영숙 님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만 한 곳에 모아두었죠. 그리고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혹은 받고 싶지 않은지를 직접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적어두니 막연한 두려움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괜히 무섭기만 했던 죽음이 조금은 정리돼 보였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줄 몰랐죠.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준비하면 왠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준비를 해두면 지금의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을 정리하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생활 정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과 미련 없이 보내도 되는 물건을 나누고 자녀나 지인에게 필요한 연락처를 작게 적어두기만 해도 마음이 놀랄 만큼 정리됩니다. 마음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짐이 되는 일은 짧은 글로 적어 내려가거나 작은 소망이나 바람을 기록해두면 머릿속 엉켜있던 걱정들이 한결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마지막 정리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단정하게 살겠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는 지금 마지막 순간을 미리 그려보는 건 우리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조금 일찍 준비하면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천천히 돌아보면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북적였던 시간이 줄어들고 찾아오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는 변화가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계셨듯 이 조용한 시간은 우리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다시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찾는 과정이라는 걸요.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직접 만들고 나에게 맞는 사람만 곁에 두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활동을 찾아 내 삶을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일까지 조금 일찍 손을 대두면 앞으로의 시간이 더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챙겨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챙기는 삶으로 조용히 옮겨가는 시기. 그게 지금의 우리입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쓸쓸함은 시간이 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생긴다는 걸요. 혼자 살아가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나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집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하루를 스스로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이 곧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처럼 천천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루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창문을 열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가는 일.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따뜻한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공간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기에 내 삶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나도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지혜다감이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평안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